아이고 엉주님, 올해 망작영화제도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닙니다. 망작영화제의 기준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이 영화 과연 망작일까요? 아닐까요? 비스트 리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의 정보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반 에이스 한수. 그는 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면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그의 라이벌 형사였던 민태가 중간에 끼어들어 사건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둘의 정치적인 목적은 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짐승들을 일깨우기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프랑스 영화를 원작으로 한 스릴러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너 일이 꼬인 거지.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관객들이 짐승이 된다는 비스트인데요. 일단 이 영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영화 망작 맞죠? 망작영화제 출품되는 거 맞죠? 아닙니다. 이 영화는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선 탈락. 재미는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리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요,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대체 내가 이런 영화를 왜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든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토리에 공감이 덜 되기 때문이죠. 일단 이 영화는 궁지에 몰린 주인공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궁지에 몰린 그 인간이 공감이 돼야 돼요. 이 궁지에 내가 몰려도, 네가 몰려도, 우리 형이 몰려도, 우리 동생이 몰려도, 우리 엄마, 아빠, 사돈의 팔촌, 그 어떤 사람이 이 궁지에 몰려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는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내가 얘를 제치고 승진해야 되니까 얘를 궁지에서 몰아야 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승진이야. 무슨 돈을 억만금을 준다든지 뭐 상대를 뭉개버릴 만한 어떤 대단한 명분이나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런 설정 자체가 허무주의를 위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새 그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남에게 50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50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저놈이 피해를 입어야 내가 손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쵸? 우리 남자를 떼는 걸 더럽게 못 보잖아요. 막 종이접기 하시는 아저씨가 마세라티 타고 다닌다고 사과문 올려라, 그거 해명해라, 이 주접 떠는 게 이 나라 이 꼬라지인데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을 증명하는 영화 아닙니다. 그깟 승진이 뭐라고? 상대를 뭐 죽자사자 괴롭힐 만한 그 뭐 거리가 됩니까? 일단 아주 중요한 초반 설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나의 모든 커리어를 내걸 만큼 그런 명분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장 승진은 안 돼도 어쨌든 팀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뭐가 일이 잘못 어그러지면 굉장히 잃을 게 많다라는 건데 고작 그런 사소한 정치질에 이렇게 못살게 군다? 정말 말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저도 대리고 이 사람도 대리예요. 근데 내가 조금 있으면 과장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과장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온갖 협잡질 하면서 정치질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느와르 영화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는 그 의문의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막 촬영 스타일로 조지고 분위기로 조지고 어느 정도 스토리 연결이 어색하긴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최소한 캐릭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의 개인적인 이유만큼은 쟤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쟤는 저거밖에 할 수가 없지, 아이고 쟤는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설득이 돼서 아주 좋게 성공한 경우가 바로 부당경찰입니다. 부당경찰을 보면 캐릭터 설계, 캐릭터 빌드업, 캐릭터들의 초목표, 서로 다른 주인공들의 목표가 충돌하는 갈등들이 전부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주인공이 진짜 개쓰레기인 걸 알면서도 안타깝다고 느끼잖아요. 왜? 공감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 영화 또 하나의 단점은요, 이 영화가 살인자를 잡는 영화에 관한 영화인지 두 경찰의 정치질에 관한 영화인지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를 잡는 과정에서 두 경찰의 정치질이 억지로 뭔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이 둘의 정치질의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살인사건을 끼워 넣었는데, 그럴 거라면 살인사건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살인사건의 비중도 꽤 커. 그리고 또 이게 또 범인을 잡는 이야기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아까 부당경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할 캐릭터가 없어요. 주인공이 범죄자여도 비리를 저질러도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캐릭터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눈에 띄는 건 이런 단점들이 막 눈에 띄질 않는다는 거야.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냥 뭐 무난하긴 한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별로지? 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 연기와 연출력은 좋습니다. 다른 망작 영화들처럼 대사를 안 들리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말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CG로 회사 기술 자랑한다거나 무서운 영화인데 하나도 안 무섭고 놀라운 표정만 짓는다거나 건물이 갑자기 붕괴된다거나 산사태가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과 균형과 목적이 없는 영화일 뿐 망작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지. 열심히 마라톤 대회 나가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잃어버리긴 했어. 길을 잃긴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꼬리는 하는.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스토리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설득력이 강한 동기 또는 목적, 방향성만 갖췄어도 적어도 부당경찰의 조금 하위 호환선에서 어느 정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살인자를 추적하는 과정, 그 초반 그 중반까지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초반부에 등장했던 캐릭터와 이야기들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매력이 없게 느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성민 씨와 유재명 씨의 연기는 정말 좋고요. 심지어 이성민 씨가 피눈물 흘리는 장면은 이게 분장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를 하다가 실핏줄이 터졌대요. 예. 그만큼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실핏줄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리고 그 유재명 씨에게 지시를 내리는 대장님인지 뭔지 하여튼 그 뒤에 이렇게 그런 높은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와, 그분은 정말 연기를 다른 분들은 그나마 정말 괜찮았는데 그분이 나올 때마다 갑자기 자, 팬딩을 통해서 저를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현님께서는 관객은 제목을 따라간다 2탄 1탄은 난폭한 기로 보는 동안에는 짐승이 되지 않는데 보고 나오면은 막 내 안에 짐승이 깨어나죠. 도사마님께서는 반전에 반전 관객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런 반전들도 공감이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럴 수가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억지 대장이죠. 위짜장 다이스키님께서는 이성민 배우님은 2017년 리얼, 2018년 목격자로 망작영화제에 나오시더니 2019년에는 마야광, 뺑반에 이어 이 영화로 올해 망작영화제 3관왕 후보에 오르셨네요. 공작이랑 부당거래에서 그렇게 멋졌던 분이.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리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뭐 다른 영화에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고요. 올해 망작영화제도. 퀸킬러님께서는 이 정도면 그냥 채널 이름을 엉준의 대신 봐드립니다로 바꾸죠. 안 그래도 지금 대신 봐드리는 망작영화들이 몇 편 더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놓친 영화들이 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예준킴님께서는 왜 우리는 좋은 배우들이 나와서 좋은 연기를 해도 좋은 영화를 보지 못할까요? 그건 좋은 감독과 좋은 제작자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다. 꼬꼬새님께서는 저는 이미 봤어요. 시나리오, 배우들의 연기, 몰입감 쩌는 연출 다 좋았는데 재미있게 잘 보고 나서 마지막에 화가 났어요. 그게 스토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엉주님의 해석 기다리겠습니다. 엉주님의 대신 봐드리고 대신 해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제 리뷰에서 충분히 답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고정규님께서는 망작영화제는 소재 결핍으로 굶은 일은 없겠네요. 나는 올해는 망작영화제가 진짜 안 열릴 줄 알았어. 근데 늘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이유수진님께서는 상영 내내 진짜 동물들을 보여주는 게 더 작품성 있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라이온 킹. TV 정지훈님께서는 아니 모임 댓글 나만 재밌었던 거야? 보고 나오면 이런 영화가 흥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왔었는데 유유. 맞습니다. 이런 영화들도 흥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경찰 부당거래처럼 예전에 이런 이런 컨셉의 영화들이 뭐 많이 있었고 뭐 끝까지 간다 같은 경우도 잘 됐잖아요. 이게 뭐 재밌어야지 잘 되는데 스타일만 따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흐스크님께서는 영화는 안 봤지만 예고편에서 배우들 연기가 쩐다 하고 광고하는 것만 보고 느낌이 왔습니다. 야한 장면 있는 망작들이 그걸로 언프라는 느낌적인 느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어떤 예고편이라든가 영화 홍보 자료라든가 혹은 TV란 뉴스나 이런 데서 그 영화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영화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영화의 어떤 주제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영화는 뭐 재미는 일단 떠나서 최소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데 뭐 누가 벗었다, 누가 뭐 정말 뭐 신들린 연기를 했다, 뭐 제작진이 누가 참여했다, 이런 약간 영화 외적인 것들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영화들은 일단 좀 거르세요. 정확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박종욱님께서는 예고편에서 이매진 드래곤즈의 노래가 깔리면 거르는 걸로 피처링 독전. 이거 예고편 댓글에 보니까 어느 분이 예고편에서 이매진 드래곤즈의 음악을 쓰면 최소 중박은 치는 걸로라고 했는데 중박은 무슨 이상욱님께서는 항상 엉주님이 하시는 말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요리도 그렇잖아요. 요리도 이렇게 기본 음식만 충분히 잘 해도 충분한데 그 기본적인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걸 아니까 자꾸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소스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막 국물도 넣고 막 쓰잘데기 없는 막 화려하게 포장만 하고 정작 실속은 없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곁가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 중심의 이야기에서 뻗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호님께서는 깔끔한 척하는 난잡한 스릴러. 정말 딱 한 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인스타용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상 먹어보면 그 어느 하나 맛도 없는, 그런데 재료는 한우 A 뿔뿔 막 이런 거 쓴 그런 음식 같은 영화였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엉준의 대신 봐드립니다. 다음 리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